전우야, 혹시 나를 기억하나? 자네 이름은 아직도 내 입술 안쪽에 남아있어. 그 시절 자네가 불렀던 내 이름 썩자는 내가 세상 그 누구보다 자랑스러워했던 호칭이었다. 사실 이 이야기를 꺼내는데 40년이 걸렸다네. 나 자신에게조차 말하지 않았던 가슴 깊숙한 곳에 묻어둔 이름 하나. 그게 바로 자네였다. 1983년 겨울 철원 최전방 GOP. 우린 그곳에서 만났지. 매서운 바람과 끝도 없는 설원, 그리고 철조망 너머로 들려오던 정체 모를 발소리들. 밤이면 유난히 춥던 그 초소에서 자네는 늘 담배 대신 사탕을 입에 물고 있었지. 어리다고 놀림 받던 자넨 늘 나를 형님이라 불렀다. 형님, 오늘도 잘 넘기면 내일엔 따뜻한 밥 먹겠죠? 그 말 한마디가 왜 그렇게 마음에 남았던지. 당시 우리는 하루하루를 버티는 게 전부였다. 몸보다 마음이 더 추웠던 시절이었지. 누가 떠난데도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울고 싶어도 눈물이 얼어붙는 곳에서 우린 그렇게 형제가 되었네. 기억나나? 그날 밤도 유난히 추웠지. 근무 중이던 비초소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고 자네가 형님, 제가 먼저 가보겠습니다 하고는 눈밭을 헤치고 나갔었지. 난 뒤따라 달려갔다가 빙판에 미끄러져 그대로 낭떠러지 아래로 굴러떨어졌고, 그때 자네가 나를 끌어올리기 위해 맨손으로 눈을 파내던 모습. 손가락은 이미 피범벅이었고 자네 얼굴은 온통 눈에 덮여 있었지만 눈빛만은 끝까지 나를 놓지 않더군. 형님, 눈 감지 마세요. 저희 둘 다 살아야죠. 죽더라도 같이 죽지 혼자 두고 못 가요. 그 말이 내 생명을 붙잡았지. 그 말이 지금 이 순간까지도 나를 살아있게 했어. 전역 후 난 세상이라는 전쟁터로 흘러갔고 자네도 그랬겠지. 누구도 서로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었고 서로를 찾기엔 인생이 너무 빠르게 지나갔어. 하지만 그날 이후 난 매년 12월이면 자네 생일처럼 그 밤을 기억했네. 매번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를 때면 혹시나 자네가 벤치 어딘가에 앉아 있을까 주위를 두리번거리기도 했고, 술에 취한 밤엔 자네 이름을 중얼거리며 잠든 적도 있었지. 가족도 친구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이야기였네. 그런데 말일세, 얼마 전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가 한 청각장애인 인터뷰 영상을 보게 됐는데 그 사람, 그 눈빛, 그 미소, 한순간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더군. 자네였어. 분명히 자네였지. 화면 속에서 자네는 손으로 수어를 하고 있었지만 그 손짓마저도 나는 단번에 알아봤다네. 자네는 그 영상 속에서 이렇게 말했지. 내 인생 가장 소중한 기억은 그 눈보라 속에서 함께 버틴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눈시울을 붉히더군. 바로 그 순간 40년간 내 마음 한편에 갇혀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지. 눈물이 멈추질 않더군. 내가 살아온 인생 전체가 마치 그날을 위해 존재했던 것처럼 느껴졌어. 그날 자네가 나를 구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테니까. 그리고 지금 나는 그 자네를 찾기 위해 이 영상을 시작하려 하네. 전우야, 나야. 자네가 그 눈 속에서 부르던 그 형님. 혹시 지금도 날 기억해주고 있는가? 기억한다면 우리 다시 한번 마주 앉아. 그때 부르던 군가 한 소절 같이 불러보지 않겠나? 1983년 겨울 대한민국 최전방 철원 GOP. 그곳은 눈으로 뒤덮인 세상이었다. 눈은 하늘에서 내리는 게 아니라 등 위에 발 안에 속옷 사이로도 스며들며 내렸던 시절이었다. 나는 갓 22살의 말년 병장이었고 자네는 이등병으로 부대에 막 들어온 풋내기였다. 우린 처음부터 잘 맞았던 건 아니다. 너무 달랐다. 나는 속으로 다 사귀는 스타일이었고 자네는 모든 표정에 드러나는 사람이었으니까. 하지만 참 이상한 일이었다. 사람은 말이 안 통해도 마음이 통해. 자네가 가진 그 솔직한 눈빛 하나에 나는 경계심을 풀었고 자네는 나를 형님이라 부르며 하루에도 몇 번씩 내 곁에 붙어 있었지. 형님, 밤엔 발끝에 뜨거운 물통을 넣고 자면 안 춥답니다. 형님, 제가 오늘은 초소에 먼저 나가 있을게요. 언젠가 자네가 유난히 말이 없던 날이 있었다. 그날 자네 어머니께서 보내신 편지를 몰래 읽고는 홀로 눈물을 삼키던 모습이 기억난다. 형님, 엄마가 그러네요. 그렇게 춥고 무서운 곳에 보내 미안하다고. 그 순간 난 자네를 껴안아 주고 싶었지만 그땐 그게 어색해서 그저 남자는 우는 거 아냐라는 말로 넘겨버렸었지. 하지만 지금은 말할 수 있다.
그날 자네의 눈물을 본 그 순간부터 나는 자네를 가족처럼 느끼기 시작했다는 걸. 그리고 잊을 수 없는 그 밤. 12월 29일. 진눈깨비가 내리고 초소엔 이상한 무전 잡음이 들리던 날이었다. 자네가 먼저 뛰쳐나갔고 나는 뒤따라 나가다 눈밭에 미끄러져 무릎과 얼굴이 갈라지고 마지막 기억은 하얗게 변해가던 씨앗뿐이었다. 정신을 차렸을 땐 자네가 내 목을 부여잡고 울고 있더군. 형님 절대 눈 감으시면 안 돼요. 우린 같이 나간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리고 자네는 맨손으로 그 차디찬 땅을 파내며 나를 끌어올렸다. 그 맨손의 피는 아직도 내 기억 속에서 불다. 그날 나는 얼어붙은 죽음의 문턱에서 자네의 체온으로 살아났고 우린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복귀했다. 당시엔 그런 걸 의무라 여겼다. 그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전역 이후 수십 년이 지나 나는 그것이 의무가 아닌 사랑이었다는 걸 깨달았다. 우정이라는 말로는 부족한 서로를 목숨처럼 아끼던 그 마음 말이야. 그날 이후 자네는 나에게 전우였고 형제였고 그리고 가슴속 단 하나의 이름이었다. 전역하고 나서 나는 사회로 나왔다. 사실 나는 자네와 다시 만날 수 있을 줄 알았어. 연락처 하나쯤은 어디서든 구할 수 있을 줄 알았고 시간 지나면 우연이라도 마주치게 될 줄 알았지. 하지만 세상은 냉정했고 우리는 그렇게 흩어졌다. 나는 회사에 들어가고 결혼하고 자식 낳고 삶에 치여 살다가 문득문득 어디선가 자네 같은 뒷모습을 보면 괜히 마음이 아파오곤 했어. 그러다 서랍 속에서 자네가 마지막 근무날 몰래 넣어준 손편지를 발견했지. 작고 낡은 메모지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어. 형님, 제가 살아남는다면 나중에라도 꼭 한번 다시 뵙고 싶습니다. 그때는 진심으로 고마웠습니다.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 형님은 제 인생 최고의 친구였습니다. 그 편지를 들고 몇 번이나 부대 앞을 찾아갔지만 자네의 흔적은 없었어. 부대는 재편성됐고 행정도 바뀌었고 세월이 너무나 많이 흘러 있었지. 그런데 말이지. 지난달 유튜브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희망 인터뷰라는 제목의 영상이 떴어. 별 생각 없이 눌렀는데 거기서 자네가 손짓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었지. 전쟁 같은 시간을 견디게 해준 단 한 사람의 얼굴이 잊히지 않습니다. 지금도 눈을 감으면 그 형님이 저를 끌어안아 주던 그 순간이 떠오릅니다. 난 모니터 앞에서 소리도 없이 울기 시작했네. 화면 속의 자네는 청력을 잃고도 눈빛 하나로 세상과 대화하고 있었고 그 눈빛은 여전히 예전 그때처럼 진심이 담겨 있었어. 난 그 영상 밑에 처음으로 댓글을 남겼다. 혹시 자네가 1983년 철원 GOP에서 근무했던 김이병 맞나? 나는 자네가 말하던 그 형님이네. 혹시 아직도 날 기억해주고 있는가? 그 댓글엔 아무 답도 달리지 않았지만 나는 기다렸다. 며칠 후 내 스마트폰으로 낯선 영상이 하나 도착했어. 그 영상 속에서 자네는 수어 대신 손으로 격례 자세를 취하더군. 그리고 딱 한마디. 형님 기억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한참을 울었다. 내가 살아온 인생 중 그 어떤 성취보다도 그 영상 하나가 내게 준 감동이 컸어. 지금 나는 그 자네를 찾아가고 있어. 한 손엔 자네가 준 그 편지를 들고 다른 손엔 다시 건넬 수 있는 온기를 준비해서 말이야. 40년 만에 우리는 다시 만날 거야.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날처럼 서로를 껴안을 거야. 왜냐면 우리는 전우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그대도 언젠가 누군가의 이름을 가슴속 깊은 곳에 묻어두고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아직 살아있다면 지금 연락해보세요. 세월은 잔인하게 기회를 앗아가지만 기적은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때 비로소 시작되니까요. 우린 마침내 다시 만났습니다. 2023년 10월의 어느 흐린 오후 서울 근교의 작은 공원 벤치 위에서였습니다. 난 그날 아침 너무 긴장해서 면도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양복은 입었지만 손은 계속 떨렸고 심장이 요동치는 걸 진정시키기 위해 몇 번이나 깊은 숨을 쉬어야 했죠. 그런데 멀리서 회색 모자를 쓴 한 노인이 천천히 다가오더군요. 걸음걸이는 많이 느려졌지만 나는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자네였어요. 40년 전 GOP 초소에서 맨손으로 눈을 파던
그 이병, 그 자네가 바로 내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자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손을 올려 경례를 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주저없이 자네를 끌어안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우린 너무 많은 말을 가슴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자네는 청각을 잃었고 나는 목소리가 떨려 말을 잃었지만 우린 그날처럼 다시 하나였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우리는 지난 40년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자네는 전역 후 공장에서 일했답니다. 용접 작업 중 사고로 청력을 잃었지만 항상 그래도 살 수 있다고 웃었대요. 형님, 저는 군대에서 형님한테 받은 게 너무 많아서 세상이 조금 힘들어도 버틸 수 있었어요. 그 말을 듣고 나는 도저히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자네가 나를 살렸잖아. 내가 살아있는 건 자네 덕분이야. 자네는 웃더군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형님, 그게 서로라는 거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구한 거죠. 그날 공원엔 가을 바람이 불고 잎이 바스락거리며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두 노인이 오랜 친구처럼 앉아 있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우리는 전우였고 서로의 인생을 건져준 증인이었습니다. 그날 나는 40년 동안 내 품 안에 간직했던 그 작은 손편지를 꺼내 자네에게 건넸습니다. 자네가 쓴 거야. 기억하겠지? 자네는 손으로 그것을 조심스럽게 봤더니 입술을 움직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 저는 이거 평생 쓰지도 못한 감사합니다 였어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 손은 예전처럼 거칠고 두껍고 무언가를 버텨낸 사람만이 가진 온기를 품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술 한 잔 기울이며 당시의 군가를 함께 불렀습니다. 하늘엔 조국의 별, 땅엔 전우의 땀. 목이 메어 노래가 제대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눈빛과 눈물이 우리 노래의 가사를 대신해 주었죠. 술잔을 놓고 돌아서는 길, 자네가 내게 수어로 이렇게 말했어요. 형님, 지금까지도 저를 잊지 않아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거면 됩니다. 그게 전우죠. 그 말 한마디에 나는 40년 동안 내 안에 쌓여있던 무언가가 훅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이 사람을 다시 만나기 위해 나는 지금껏 살아온 것이었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린 한 달에 한 번씩 만났습니다. 가끔은 자네 집에 찾아가 함께 소주 한 잔을 기울였고 때로는 자네 손녀가 준 손편지를 내가 대신 읽어주기도 했죠. 자네는 내게 말했어요. 형님, 사람은 누군가의 기억 속에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자 자네는 조용히 내 어깨에 손을 올리더군요. 그 손길 하나에 내 눈에서는 또 눈물이 흐르고 말았습니다. 자네가 내 인생의 한 챕터가 아니라 전체 이야기였다는 걸 그제서야 완전히 알았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자네가 내게 마지막으로 꺼낸 말은 내 인생에서 가장 강렬하게 박힌 문장이었습니다. 형님, 우리 둘 중 누가 먼저 떠나든 다음 세상에서도 전우입시다. 다시 만나면 똑같이 말하자고요. 전우야, 나야. 나는 그 말을 평생 잊지 않을 겁니다. 이제 나는 매년 12월이 기다려집니다. 그건 단순히 겨울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 돌아왔던 그 계절이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나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묻고 싶습니다. 혹시 당신에게도 잊지 못한 전우가 있으신가요? 누구보다도 뜨거웠던 그때 그 사람. 지금이라도 그분에게 한번 연락해 보세요. 그리고 말해주세요. 전우야, 나야. 그 말 한마디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인사일지도 모릅니다. 그날 이후 나는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늘 앞만 보고 달려왔던 시간, 눈치 보고 일에 쫓기고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느라 진짜 나는 어디 있는지도 모른 채 흘러갔던 세월이 그 단 한 사람을 다시 만남으로써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 내 인생에서 잊은 적도 잊을 수도 없었던 전우라는 이름의 사람. 그를 다시 만난 뒤 나는 내 삶의 기억들에 하나씩 이름표를 붙여보기 시작했어요. 이건 용기였구나. 이건 외로움이었구나. 이건 나를 위해 누군가 흘린 눈물이었구나.
그리고 그 모든 기억 안에는 항상 자네가 있었습니다. 시간은 참 이상한 존재입니다. 어릴 땐 그저 빠르기만 했고 중년에는 앞만 보느라 못 느꼈고 이제와 돌이켜보니 가장 소중했던 순간은 멈춰 있었던 시간이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 겨울밤 철원 초소 앞에서 함께 엎드렸던 그 시간, 말없이 눈을 쓸며 하늘을 바라봤던 그 순간, 그 모든 장면은 내 가슴 속에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남을 겁니다. 자네와 함께했던 그 몇 개월이 내 인생 전체의 빛이 되어 주었습니다. 정말이에요. 내 인생에서 가장 맑고 가장 깊고 가장 따뜻한 계절은 그 겨울이었습니다. 우리가 눈 속에 파묻혀 있던 그 겨울, 서로의 이름을 잊지 않기 위해 추위를 견디던 그 계절, 그걸 나는 이제야 누구에게라도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청춘은 고되고 눈부셨다. 그리고 그 중심엔 전우가 있었다. 요즘은 자주 자네와 문자를 주고받습니다. 자네는 수어 외에도 짧게 타이핑하는 법을 익혔다고 했지요. 하루는 자네가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형님, 요즘은 시간이 참 느립니다. 하루가 얼마나 긴지 느껴져요. 그리고 그게 좋아요. 우리 다시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그 문자를 받고 나는 하루 종일 휴대폰을 손에 들고 미소를 짓고 있었답니다. 사람은요, 누군가에게 기다렸다는 말을 들으면 그 자체로 살아갈 이유가 생기는 법이에요. 자네는 내게 그런 사람이었어요. 내가 이 세상에 있었음을 증명해주는 사람, 내 삶이 헛되지 않았음을 지금 이 순간에도 알려주는 사람. 우리는 삶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과 헤어집니다. 그 중에서 정말 몇 안 되는 사람이 평생 동안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는 이름으로 남아있게 되지요. 그 이름이 바로 나에겐 자네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어느 시청자에게도 누군가 그런 존재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르셨나요? 그렇다면 그 이름을 꼭 한번 불러보세요. 소리내어 부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음속으로라도 불러보세요. 그 이름은 절대 잊히지 않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추억은 사라지지 않거든요.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더 선명해지고 더 따뜻해지는 게 진짜 기억이니까요. 며칠 전 자네와 함께 옛 부대 앞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철조망은 새 것으로 바뀌었고 초소도 현대식으로 바뀌었지만 우리가 눈을 맞았던 그 언덕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우린 말없이 그 언덕 위에 서서 40년 전 함께 흘린 땀과 눈물과 약속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자네는 나를 바라보며 수어로 이렇게 말했어요. 형님, 그때 그 눈 속에서 형님은 제 영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자꾸 흘러서 내가 자네에게 그런 존재였다니. 그 말 하나에 나는 인생을 다시 살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참 괜찮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자네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당신에게도 인생 속에 단 한 명의 전우가 있다면 지금 연락해 주세요. 너무 늦기 전에.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기적은 기억해주는 사람을 다시 만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혹시 지금 혼자라고 느껴진다면 이 영상을 듣고 있는 당신도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는 분명히 전우였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 마음 어딘가를 살며시 두드렸다면 잠시 멈춰 주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간, 우리의 인생, 그리고 우리 곁을 스쳐간 사람들, 그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떠오르셨다면 그건 단지 추억이 아니라 여러분 가슴 속에서 여전히 살아있는 기억일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면 이 영상은 여러분의 마음에 진짜 닿은 것이라고 믿습니다.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말 한마디 나누는 것도 조심스러운 요즘이지만 여전히 사람의 마음은 따뜻한 이야기 하나로 변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는 함께 지켜가고 싶습니다. 이 채널은 단순한 스토리 채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나온 인생을 한 편의 영화처럼 함께 회상하고 그 안에서 묻혀있던 마음을
다시 꺼내어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 어떤 드라마보다 당신의 삶은 더 깊고 더 울림 있고 더 위대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이 채널에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 버튼 하나는 그저 클릭 하나일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게 다음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힘입니다. 좋아요 하나는 단순한 반응이 아니라 나도 같은 감정을 느꼈어요 라는 따뜻한 공감의 손길입니다. 그리고 댓글은 우리 모두가 함께 걷는 인생의 발자국이 됩니다. 혹시 당신도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다면, 혹은 마음속에 오래도록 간직해온 그리운 얼굴이 있다면 이 공간에서 그 기억을 함께 꺼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남긴 단 한 줄의 댓글도 누군가에게는 그날의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해주세요. 이야기의 다음 장을 함께 넘기고 싶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따뜻함을 남겼다면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그 사람을 기억해주세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당신 역시 누군가의 전우였다는 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